자, 이번 시간에는 3장 1절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정의역에 있는 x를 찾아서 그것에서 f'x 미분계수를 계산하고 x를 미분계수로 보내주는 규칙, 그렇게 대응시키는 규칙을 도함수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도함수를 몇 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만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지요. 그런데 모든 함수가 주어졌을 때마다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극한을 써서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극한을 계산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삼각함수 정도까지만 가도 극한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함수라고 부르는 함수들에 대해서 그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루트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함수들은 이미 구해놓은 그 도함수 결과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다항함수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항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x의 n승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x의 n승 하는 함수, 그 함수를 거듭제곱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것은 거듭제곱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x는 x의 n승 이렇게 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이 상수함수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도함수부터 한번 유도를 해봐요. 자, 상수함수라는 것은 모든 x를 어떤 일정한 수, 그걸 c라고 쓸게요. constant라는 뜻으로 c라고 씁니다. 해서 모든 x를 c로 보내주는 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규칙도 마찬가지로 fx는 c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f'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는 모든 x를 똑같은 값 c로 보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h도 c에 대응이 되고 x도 c에 대응이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의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의 분자라는 것은 x 플러스 h의 함수값 c 거기에서 x에서의 함수값 c 같은 값을 빼주니까 0이 됐어요. 그렇다면 h분의 0, 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0 함수가 극한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 규칙 배웠죠?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그렇다면 그 극한은 그냥 0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해서 이게 0이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 0 하는 것은 함수로서 항상 모든 x를 0에 보내주는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y는 0 이렇게 쓸 수 있는 함수죠. y는 0,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x축하고 겹치는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함수다. 예, 이렇게 결론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DO로 dx분의 d, c는 0이다.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fx가 5다. 역시 상수함수죠? 예,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고 x축하고 평행한 그런 직선이 되겠죠. 예, x축으로부터 위쪽으로 거리 5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직선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상수함수예요. 모든 x를 5로 보내주는 거니까 상수함수.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극한을 통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예, 공식을 유도했으니까 이렇게 주고 f'x가 뭐냐? 도함수를 구해라. 그렇게 했다면 그냥 이제는 예, 답을 f'x는 0이다.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몇 개 더 연습해 볼게요. 똑같아요. 주어진 상수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fx는 마이너스 7. 이런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예, 역시 상수함수죠. 예, 그렇다면 도함수는 f'x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똑같아요. 어떤 상수가 와도 자,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할 상수 중에 파이라는 상수가 있어요. 예, 3.1415926 점점점 이렇게 가는 예, 이런 수인데 예, fx가 파이다. 이렇게 해도 예, 이 함수는 상수함수인 것은 변함이 없죠. 그렇다면 f'x 그 도함수는 영함수다. 예,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상수 중에 2라는 수가 있어요. 2.7, 18, 28, 18, 28, 4, 5, 9, 점점점 예, 이렇게 나가는 예, 이런 수.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예, 우리가 무한급수를 배울 텐데 이 미적분의 마지막 부분에 예, 그 급수를 배울 때 예, 2라는 수를 어떻게 정의하는 건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예,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 어쨌든 그렇게 나가는 수예요. 예, 그래서 대충 2.7, 18, 28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수인데 fx가 2다라고 써도 예, 이것은 역시 상수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f'x는 0이다. 예, 이제 상수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할 때 예, 극한을 써서 계산할 이유가 이제 없어졌어요. 예, 이 결과를 기억하고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영함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듭제곱 함수에 대해서 한번 도함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예, 거듭제곱 함수 fx는 x의 n승 이렇게 생긴 함수죠. 예, n의 값에 따라서 예, 조금 전에 예, 상수함수는 n에다가 0 대입하면 0승 1이니까 거기에 어떤 수 c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n에 따라서 x의 1승 또는 x의 2승 예,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함수들을 전부 예, 통틀어서 예, 우리는 거듭제곱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해서 일반적인 형태를 쓴 거예요. x의 n승 예,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n은 예, 0부터 시작해도 돼요. 예, 0승하는 것은 1 상수함수가 될 테니까. 예, 그래서 n은 0,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예, 0을 포함해서 예, 위쪽으로 0보다 큰 쪽에 있는 정수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 포함해서 예, 해서 n은 0, 1, 2, 3, 4 이렇게 변하는 수다. 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뒤에서 그것을 일반적인 실수로 확장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우선은 그냥 정수다. 이렇게 음의 정수는 아니고 예, 정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 우리가 도함수 계산을 해볼 텐데 도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예, x 플러스 h의 n승
에서 x의 n승을 뺀 값이 극한 오른쪽에 있는 값의 분자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먼저 여기 화면처럼 x 플러스 h의 n승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예,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h의 n승 하는 것은 이렇게 전개가 되지요. 예, 개수가 조합,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표현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n 컨비네이션 0 곱하기 x의 n승 h의 0승 플러스 n 컨비네이션 1 곱하기 x의 n-1승 h의 1승. 예, x의 승수는 하나씩 작아지고 h의 승수는 하나씩 커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뒤로 가면 됩니다. 자, 해서 n 컨비네이션 2 곱하기 x의 n-2승 h의 제곱. 이렇게 계속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될 텐데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 뒤쪽에서 3개만 볼까요? 그렇다면 뒤에서 세 번째는 마지막에 n으로 끝나야 되니까 n-1, 그 전에 n-2가 되겠죠. n 컨비네이션 n-2, x의 제곱 h의 n-2승 플러스 n 컨비네이션 n-1, x의 1승 h의 n-1승 마지막에 플러스 n 컨비네이션 n, x의 0승 h의 n승.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0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수, 컨비네이션 왼쪽에 쓴 수 n의 팩토리얼을 이것은 계승이에요.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 0 팩토리얼 하고 왼쪽에 있는 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를 뺀 값의 팩토리얼 n-0 팩토리얼 이것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n 컨비네이션 1은 n 팩토리얼을 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n 컨비네이션 2는 n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n-2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서 세 번째 것은 n 팩토리얼을 n-2 팩토리얼 그리고 n-2 이것의 팩토리얼 이걸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해서 팩토리얼하고 계산하면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한 거다라고 해서 대입을 해주고 계산을 하면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 컨비네이션 0은 1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개수가 1이 되고 n 컨비네이션 1은 n입니다. 해서 개수가 n 이렇게 되고 그런데 n 컨비네이션 r하고 n 컨비네이션 n-r하고 같아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동형, 대칭인 그런 모양이 됩니다. 해서 첫 번째 것이 개수가 1이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n 컨비네이션 n 그것도 개수가 1이 됩니다. 그 다음 n 컨비네이션 1 하는 게 n이어서 n 컨비네이션 n-1 하는 것도 n입니다. 그 컨비네이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모양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0승 하는 것은 1이니까 1 곱할 필요 없죠? 치우고 이걸 정리하면 x의 n승 플러스 n, x의 n-1승 곱하기 h 플러스 2분의 n, n-1 곱하기 x의 n-2승 h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리가 됐어요. 컨비네이션을 계산한 결과지요. 자, 그래서 개수는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형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h의 n승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h의 n승을 이제 전개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x의 n승의 도함수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예, 이제 fx가 x의 n승이었을 때 예, f 프라임 x를 계산합니다.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됐었죠. 근데 주어진 함수가 x의 n승이니까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x 플러스 h의 n승, x를 대입한 것은 x의 n승,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를 해봤어요. x의 n승 플러스 n 곱하기 x의 n-1승 h 플러스 2분의 n-1 x의 n-2승 곱하기 h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마지막에 h의 n승까지 전개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의 분자는 예, 뒤에 마지막에 x의 n승을 빼주는 게 있으니까 x의 n승 제일 앞에 있던 x의 n승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분자가 n 곱하기 x n-1승 h부터 h의 n승까지 남았습니다. h가 전부 적어도 한 개씩은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h를 앞으로 묶어내고 예, 묶어내면 첫 번째 것은 h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묶어내면 h는 사라져요. nx의 n-1승. 그렇죠? 두 번째 거부터는 어쨌든 예, h가 한 개씩은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h가 이렇게 한 개씩은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까지. 그렇죠? 자, 그럼 묶어냈던 h는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해서 사라지고 남는 거 가지고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h가 적어도 하나라도 곱해져 있으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예, 0으로 가는 값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0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h가 곱해져 있지 않았던 n 곱하기 x의 n-1승 예, 이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극한의 변수는 h니까 예, 그렇다면 얘는 상수 역할밖에 못하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h가 0으로 가든 말든 관계없이 이 극한의 값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결과를 하나 유도했어요. 예, 이걸 기호로 써보면 dx분의 d, x의 n승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승수를 밖으로 내서 곱해주고 원래 있던 승수에서 하나 빼서 새로운 승수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규칙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결과는 예,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럼 또 결과를 얻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네, 예제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네, fx가 x의 6승이다. 예,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 결과를 아니까 역시 극한을 계산할 이유가 없어졌죠. 예,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f 프라임 x는 예, 원래 있던 게 6승이었어요. 6 앞으로 꺼내서 곱해주고 승수는 원래 있던 6에서 하나 빼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6에서 1 빼면 5니까 예, 결과는 6x의 5승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더 가볼까요? 예, y가 x의 1000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습니다. 예, 숫자가 1000이라고 바뀐 것 뿐이지 예,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y 프라임은 프라임 하는 기호를 예, y에다가 쓰면 되겠죠. y는 하고 주어졌으니까 예, y 프라임은 1000 곱하기 x의 1000-1승.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0에서 1 빼면 999니까 예, 결과는 1000x의 999승이다.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함수를 표현할 때 독립변수를 예, 꼭 x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시간이란 뜻으로 t라고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해서 그게 변수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예, 아무 무리가 없죠. 자, 그럼 변수를 바꿔서 표현을 했네요. y가 t의 4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죠? 예,
변수가 t니까 t로 미분했다라는 뜻으로 dt분의 d 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예, 이번엔 기호를 프라임 말고 다른 걸 써봤어요. 예, dt분의 dy는 하지만 똑같지요. 규칙은 4 앞으로 나가고 t의 승수 4에서 하나 빼주고, 예, 그렇다면 결과는 4 곱하기 t의 3승이다. 쉽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변수를 한 번만 더 바꿔볼까요? 예, 나중에 이제 구 얘기를 할 때 반지름 하면서 r이라는 변수를 쓸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y가 r의 3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예, 아무 얘기가 없었다면 예, r은 독립변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dr분의 dy는 하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3 나가고 승수는 3에서 1 빼고, 예, 그렇다면 결과는 3r의 제곱이다.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는 예, n이 0 이상의 정수일 때 보인 거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를 dx분의 dx의 n승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이렇게 쓴다고 했었는데 예, 여기 n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0 이상인 정수다. 예, 이러고 보인 건데 사실은 예, n이 실수일 때도 예, 이 똑같은 이 결과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려면 예, 사실은 뒤에 가서 배워요. 예,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배운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갖다 써야 되니까 예, 간단하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예,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하는 로그 함수의 도함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예, 뒤에 가서 다시 배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이 될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래서 실수 알파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dx분의 dx의 알파 승 이것이 알파 나가고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똑같죠? 예, n이라고 쓴 기호를 알파라고 바꾼 것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 알파라고 쓴 거예요. 예,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예, 이게 사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예, y가 x의 알파승이다. 이렇게 함수를 주면 y하고 x의 알파승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거기다가 어떤 값을 똑같이 취해 주더라도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미분해도 같아야 되고 뒤에서 배울 건데 적분해도 같아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쓸 것처럼 로그를 취해도 같아야 되고 그렇죠? 같은 거니까 그 같은 값에다가 같은 작업을 시행을 했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값에 자연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로그는 예, 내추럴 로거리즘이란 뜻으로 ln 하는 기호를 써요. 예,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y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 y가 됩니다. 읽을 때는 예, ln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만 예, 그냥 로그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미적분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그가 예, 그냥 자연 로그예요. 예, 그래서 ln 하고 쓴 자연 로그를 그냥 로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글자도 말 그대로 내추럴 하고 뒤에 l 하는 게 로거리즘, 로그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로그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해서 로그 y가 예, x의 알파승의 로그 취한 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로그 x의 알파승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런데 로그의 성질, 예, 이것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안쪽에 있는 어떤 값에 무엇의 몇 승하고 표현된 값이 있다면 그 승수, 파워, 멱은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예, 이게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알파 로그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로그 y가 알파 로그 x입니다.
그럼 이제 로그 y하고 알파 로그 x하고 같아졌으니까 역시 똑같이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dx분의 d 로그 y하고 dx분의 d 알파 로그 x하고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로그 함수의 도함수에서 배울 그 결론을 미리 씁니다. 로그 안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미분하면 그 함수를 분모에 쓰고 분자에는 그 함수를 미분해서 올려주면 돼요. 그게 로그 y를 미분한 값입니다. 알파 로그 x라는 것은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됩니다. 상수에 대한 것은 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배웁니다. 이 앞쪽에서 우리 시간에 그냥 곱하면 되고 로그 x 자연 로그로 된 x 이 값을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y분의 y 프라임이 알파 곱하기 x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y 프라임을 계산할 거고 여기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값에 y를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y라는 값은 여기 x의 알파승이었어요. 그러니까 y를 곱한다라는 것은 x의 알파승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y 프라임은 y 곱하기 알파 곱하기 x분의 1이었는데 y가 x의 알파승이니까 그렇죠? x분의 알파 곱하기 x의 알파승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수 법칙을 통해서 여기 분자에는 x의 알파승이 있고 분모에는 x가 있는데 이건 x의 1승이지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쓴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승수 뺄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똑같이 얻었어요.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알파라는 값으로 즉 n을 정수 n을 알파라는 실수로 바꿔놔도 똑같은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안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x제곱분의 1이다.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죠. x제곱분의 1? 이것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고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p승, p라는 값이 0보다 컸을 때 x의 마이너스 p승 하는 것은 x의 p승분의 1 하고 정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2승 하는 것은 x의 제곱분의 1 하고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x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승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배운 공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2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하나 빼줘요. 자, 그럼 결과를 얻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마이너스 승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쓰고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다르게 정리하면 x의 마이너스 3승은 x의 3승분의 1이니까 거기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다.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y가 세제곱근 x제곱이다.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라. 세제곱근 x제곱. x제곱 하는 것의 3분의 1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호를 쓰죠. 그렇다면 x제곱의 3분의 1승 2하고 3분의 1하고 곱하면 3분의 2니까 결과는 x의 3분의 2승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법칙을 쓰면 되겠어요. y'은 3분의 2 나가고 승수는 3분의 2에서 1을 빼고 그렇죠? 3분의 2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세제곱근 x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고칠 필요는 없어요. 해서 3분의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제 한번 볼까요? 네. y가 x 루트 x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곡선 위에 점 1,1이라는 좌표를 갖는 점에서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연습을 많이 했었죠. 네. 법선의 방정식도 예, 법선은 그 주어진 점에서 접선과 수직이 되게 만나는 예, 그런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예, 노멀 라인이라고 하고요. 접선은 텐전트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접선과 법선은 예, 그 접점에서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예, 해서 그 법칙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값이 바로 법선의 기울기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x 루트 x라는 것은 루트 x, x의 2분의 1승이지요. 그렇다면 x는 x의 1승이고 두 개를 곱하면 치수법칙 1승하고 2분의 1승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승수는 1과 2분의 1을 더한 것으로 바뀌지요. 더하면 2분의 3이죠. 해서 두 개 곱하면 x의 2분의 3승이다. 예,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y'을 예, 똑같이 그 확장된 정리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y'은 2분의 3 나가고 승수 2분의 3에서 1 빼주고 그렇죠? 2분의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이니까 결과는 2분의 3 x의 2분의 1승이다. 됐죠? 예, 2분의 1승을 다시 루트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냥 놔두셔도 돼요. 예, 2분의 3 루트 x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y'으로부터 계산이 돼요. 그렇죠? 주어진 점의 x좌표가 1입니다. 그렇다면 y'에 1 대입하면 되지요. 대입하면 2분의 3 루트 1. 루트 1은 1이니까 2분의 3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법선의 기울기까지 구해볼까요? 예, 여기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의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접선부터. 접선은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좌표. 그렇죠? 예, 이걸 정리하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법선도 똑같이 합니다. y 좌표는 기울기가 바뀌었죠. 곱하기 x 좌표. 지나가는 점은 같은 점이니까 x좌표, y좌표는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해서 이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예,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